안녕하세요, 핵교 친구들. 랜선 타고 떠나는 랜선 탐방기. 오늘은 세계문화유산에 빛나는 수원 화성으로 떠나볼게요. 자세는 가장 편하게 눈과 귀는 화면을 향해서 자, 출발! 수원 화성은 정조가 아버지의 묘를 수원으로 옮기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정조는 아버지의 묘 근처에 사람들이 옮겨와서 살 수 있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그 둘레에 성을 쌓았는데 그것이 바로 수원 화성이에요. 군사시설의 역할뿐 아니라 정조의 개혁 정치의 꿈이 담긴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랍니다. 여기서 미션 1, 조선을 보호하라, 성곽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곽이란 어떤 지역이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방어 시설을 말해요. 첫 번째 사진 어디에 있나요? 높은 산에 있죠. 산성이에요. 대표 문화재로는 남한산성이고요. 두 번째 사진, 성곽이 백성이 사는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도시의 역할을 하는 읍성이라고 해요. 읍성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 위 사진에 있는 산성으로 피난을 가야 했어요. 산성은 적이 지칠 때까지 성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적을 물리쳐도 산성 밖 마을의 논밭과 집은 모두 적에게 파괴될 수 있어요. 조선은 마을의 읍성과 산성이 나누어져 있어 방어에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러면 오늘 만난 수원 화성은 어떨까요? 백성이 살고 있는 마을을 보호하는 읍성을 산성처럼 군사적인 역할도 하는 평지와 산성을 이어쌓은 평산성이에요. 자, 화성을 좀 더 둘러볼게요. 화성의 정문은 장항문이에요. 널리 오랫동안 평안함을 누리거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성곽의 정문은 남쪽을 향해 있는데 장안문은 특이하게 북쪽을 향해 있어요. 왜일까요? 수원 화성 저 북쪽에 한양이 있거든요. 한양에서 정조대왕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문이 장안문이에요. 성벽이 문을 한 바퀴 삥 둘러서 적들의 공격을 이중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옹송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튼튼한 화성은 일제감정기와 한국전쟁으로 많이 파손되었어요. 그렇지만 당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던 건 또 하나의 세계기록유산인 화성 성역의계 덕분이랍니다. 옛 선조들은 나라의 주요 행사 때마다 꼼꼼하게 기록을 했는데 성을 지을 때 설계도나 동원된 인부들에게 준 급여까지 기록되어 있어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답니다. 화성 성역의계에 기록된 설계도를 바탕으로 2019년에 복원된 수원화성 동북루 모습이에요. 대단한 기록의 민족 아닙니까? 자, 그럼 화성이 튼튼한 비결을 알아볼까요? 미션 두 번째, 재료 속 가하. 화성은 화강암과 그 당시 신소재인 벽돌을 적절하게 섞어서 쌓았어요. 수원화성 근처의 산에는 사진처럼 구멍이 난 돌을 볼 수 있어요. 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은 화강암을 자르기 위한 구멍이에요. 정을 박아 구멍을 낸 다음 그 구멍에 소나무나 밤나무를 넣고 물을 부어 나무가 팽창하면 그 힘으로 돌을 잘랐다고 합니다. 그림은 조선시대 윤두서의 돌 깨는 석공이에요. 돌 다듬기라는 조선시대의 풍속화도 한번 볼게요. 돌을 캐는 방법, 친구들 이해 가나요? 화성에 사용한 신소재 뭐였죠? 벽돌이었죠? 벽돌은 화강암에 비해 강도가 약해요. 그럼 왜 벽돌을 사용했을까요? 큰 돌은 대포의 공격에
하나가 깨지면 와르르 무너지지만 벽돌은 촘촘히 쌓기 때문에 구멍이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구멍은 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벽돌과 화강암으로 벽을 쌓으면 화포의 공격에 견딜 수 있어요. 다음 우리가 볼 것은 성벽에 숨어있는 방어시설이에요. 화성에는 48개의 방어시설이 있다고 해요. 미션 세 번째, 방어막을 알아볼게요. 여러분,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을 여장이라고 해요. 여장은 군사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보호하는 담장이에요. 여장을 잘 보면 적들을 살피는 총안과 타구가 있어요. 총안은 총을 쏘는 구멍으로, 멀리 있는 적을 쏘는 원총안은 수평으로 구멍이 뚫려 있고요. 가까이 있는 적은 밑으로 경사지게 뚫려 있는 근총안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여장의 긴 구멍은 타구라고 하는데, 보이세요? 여장의 긴 구멍. 이곳은 몸을 숨기며 적을 살피는 곳이죠. 타구의 모양을 보면 비스듬히 깎여 있어요. 자를 이용해서 그 이유를 알아볼게요. 원총안과 근총안의 각도를 보면, 자, 이해되시나요? 이 정도면 백발 백중이겠죠? 타구를 보면 군사가 보는 방향으로 선을 그어봤어요. 타구가 비스듬하면 시야가 넓어서 적이 잘 보이겠죠? 비스듬한 타구와 비스듬하지 않은 타구라고 생각하면 어느 쪽이 적이 더 잘 보일지 우리 친구들 알 수 있겠죠? 미션 네 번째, 성벽에 숨은 비밀. 화포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에요. 화강암으로 쌓은 외벽 뒤는 이렇게 자갈과 흙으로 채워 언덕을 만들었어요. 튼튼한 성벽의 재료, 자갈과 흙이겠지요. 성곽 속 각 찾기도 해볼게요.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미석이에요. 미석은 살짝 튀어나온 모양이 눈썹 같다고 눈썹 돌이라고도 불렸어요. 친구들 이마에 난 땀이 눈썹이 막혀 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미석도 돌과 돌의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답니다. 친구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화성을 설계한 사람은 정약용이에요. 화성은 성벽과 성안에 온갖 시설을 만들어야 해서 10년이라는 공사기간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3년이 채 되지 않아 완성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정약용의 발명품 때문이에요. 무엇이 있었는지 볼게요. 조선 발명품 1번, 거중기. 거중기 작동 순서를 적어 볼게요. 미션 다섯 번째. 1번, 돌을 끌어서 거중기 아래에 고정시켜요. 2번, 얼레 바퀴를 돌려서 돌을 올려요. 3번, 거중기 아래에 수레를 가져간 후 얼레를 이용해 돌을 내려요. 여기서 퀴즈! 거중기를 사용하면 힘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거중기 속 동그란 장치를 도르래라고 하는데 무거운 돌을 들 때 힘을 줄여준대요. 힘의 크기는 아래쪽 도르래에 연결된 줄의 수만큼이에요. 그러면 거중기를 사용하면 물체의 무게는 몇 배 줄어드는지 아래쪽 도르래에 연결된 줄을 함께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물체의 무게가 8배가 줄어 돌을 들 수 있어요. 미션 6번. 두 번째 발명품은 농로라는 도구인데 어떤 일을 할까요? 돌을 높은 곳에 올리는 역할을 했대요.
지금으로 보면 공사장 크레인 같은 도구인 거죠. 도르래 밑에 돌을 실었던 수레는 유형거라고 해요. 유형거는 시소를 생각하면 쉬워요. 시소 중심점에서 멀수록 가벼운 것처럼 유형거도 손잡이가 길수록 가볍게 느껴진답니다. 활동지 맨 끝, 내가 정약용처럼 실학자가 된다면, 실학이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이에요. 읽어보고 친구들이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친구들 미션 완성했나요? 수고 많았어요. 짜짜짜. 화성은 정조 이전의 성곽과는 달리 방어와 공격 모두 유리한 성곽으로 백성들의 생활 공간까지 생각한 계획적 건축물이었어요. 이곳에 자유상인과 수공업자들을 이주시켜 상공업의 중심지로 삼고자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것이니 마음껏 구경하라. 이처럼 백성을 생각하는 정조의 개혁 의지와 강화된 왕권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정조의 죽음으로 정조가 꿈꾼 많은 제도들이 사라졌어요.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수원 화성과 화성 행궁을 직접 가보는 것도 좋겠지요. 수원 화성 박물관도 잊지 말고 둘러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 친구들 안녕.